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 펭귄을 닮으셨다고 하던데 정말 닮았나요? 인기의 비결은 뭡니까? 두말할라요 펭귄이죠 뭐. 펭귄의 날개에 맞아서 멍이 드셨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때리는 거예요. 펭귄 싸대기라고 부르는데요. 1초에 한 10대는 맞는 것 같아요. 펭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펭수요? 귀여운 펭귄 캐릭터죠. 덕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약간 펭귄이랑 닮으신 것 같아요. 엄청난 칭찬이죠? 연습을 좀 했어요. 세이브 더 펭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뭔가 좀 색다른 거를 이렇게 선물하는 기분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찾았어요. 이원영 박사님? 펭귄 덕분에 만나게 됐네요. 아, 그러게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는 세종과학기지에 있는 펭귄 마을에서 보내고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연구하러 가시는 거예요? 6번째 방문이고요. 이번에는 펭귄이 잠을 어떻게 자는지 그런 수면 행동 연구하러 가거든요. 그 얘네들이 물속에서 헤엄을 칠 때 보면은 한 일주일 정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헤엄을 치거든요. 일주일 내내요. 네. 그것도 먼 바다에서 섬도 없는데 그걸 계속해서 망망대해를 떠다니고 있는 걸 제가 관찰을 했어요. 과연 얘네들이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고 버티는 건지 아니면 다른 돌고래들처럼 방구 수면이라고 해서 뇌의 한쪽을 자다가 또 다른 쪽을 자고 이렇게 쉬어가면서 하는 전략을 택하는 건지 그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년 전 그렇네요. 이죠. 처음 펭귄을 봤을 때의 모습도 너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고요. 그리고 저에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성탄절보다는 약간 턱근 펭귄이 부화하는 시점으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펭귄이 번식을 시작하는 시점이 이렇게 남극의 여름이라고 하는 12월이거든요. 지금은 남극 여름. 그렇죠. 지금이 가장 따뜻한 시점이라서 펭귄들이 지금 알도 낳고 새끼를 키우고 먹이를 먹이는 가장 분주한 시점입니다.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시점이죠. 남극까지 들어가는 기간이 대략 저희는 한 4박 5일 정도 기간을 잡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의 반대편이다 보니까 비행기를 3번 정도 갈아타고 가요. 보통 파리를 경유해서 칠레의 산티아고를 경유해서 다시 칠레의 가장 남단에 있는 푼타아레나스라는 섬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비행기를 대절해서 킹조지 섬에 있는 공항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이라도 뭐 날씨가 안 좋거나 뭐 돌발 상황이 생기면은 또 계속 대기를 해야 돼요.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은 뭐 보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아무한테나 보여주고 허락되는 땅이 아니네요. 그렇죠. 펭귄도 아무나 허락하진 않네요. 남극은 누구에게나 쉽게 허락된 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선택받으셨네요. 6년째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게요. 트위터에 젠투210 무슨 뜻인지 여쭤봤더니 이원영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고 계시고 팔로워가 27,000명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난 SNS의 인싸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극지연구소의 상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동물 행동학자이세요.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2014년 이전에는 그 기자님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 제가 박사학위 연구 논문을 썼던 거는 까치거든요. 한국에 있는 까치를 연구했었기 때문에 펭귄에 대해서는 거의 알고 있는 지식이 없었죠. 좀 비슷하네요. 검정색, 하얀색 생긴 게 좀 비슷한데 그냥 펭귄이랑. 조류라는 공통점 그런 상황이었다가 이제 극지연구소에 오게 되면서 네. 그때부터 저도 막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펭귄도 대략 한 18종에서 20종까지 되고 뭐 세종기지 근처에는 젠투 펭귄과 턱금 펭귄이 대략 5,000쌍 정도 번식한다는 걸 네.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죠. 어디선가 보니까 펭귄 날개에 맞아서 멍드셨다고. 네, 진짜 여기를 딱 맞았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샤워하려고 이렇게 옷을 벗어보니까 여기 보라색으로 팔이 변했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게 네. 힘이 엄청 센가 봐요. 힘이 어마어마해요. 젠투 펭귄은 물속에서 가장 빠르게 헤엄치는 펭귄이기도 하거든요. 순간적으로 시속 한 40km, 5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이 가슴 근육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물속에서 헤엄을 칠 때 그 추진력을 전부 다 날개로만 얻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날개의 근육이 정말 잘 발달되어 있어야지 순간적으로 이걸 계속 빠르게 헤엄을 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싫었겠어요. 제가 와가지고 자꾸 붙잡고 무게도 재고 뭐 GPS라는 그런 바이오 로거도 부착하고 하다 보니까 얘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때린 거죠. 친해지지가 않나 봐요. 길들여지지가 않나 봐요. 야생동물하고 친해진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야생동물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자기한테 도움이 될지 아니면 해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함부로 가까이 다가가거나 친해지면은 쉽게 화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짝사랑인 거죠. 요즘 어쨌든 이제 펭수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면서 네. 안 그래도 신비스러운 관심의 대상이었던 펭귄이 더 관심을 받는 분위기인데요. 가장 알려주시고 싶으신 게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아무래도 남극 펭귄을 왜 제가 연구하고 있는지, 남극 펭귄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최근에 뭐 그레타 툰베리 같은 스웨덴 소녀도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고,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굉장한 노력들을 또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남극에 가면은 그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를 실제로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딱 알 수 있거든요. 세종기지 바로 근처에 마리안 소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빙하가 1년에 한 20m에서 30m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갔을 때랑 내년에 갔을 때랑 그 지도가 바뀌어 있을 정도로 너무 막 모든 게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펭귄은 그 급속한 변화를 거의 온몸으로 진짜 제대로 막고 있는 셈인 거죠. 일종의 피해자네요. 최근에 미국 우주올 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은 아마 2100년쯤 됐을 때 황제 펭귄 지구상에서 거의 사라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사실 하실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앞단하실 줄은 몰랐어요.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하거든요. 과연 과학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그 답은 찾으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의 노력과 약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근데 이렇게 심각한 얘기 하기보다는 펭귄이 정말 얼마나 귀여운 얼마나 귀여운 동물들인지, 그리고 이런 귀여운 펭귄들을 우리 후손은 못 본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진짜 약간 펭귄이랑 닮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얼마나 귀여운 펭귄들인지 하시는데. 그런 얘기 최근에 종종 듣습니다. 그니까요. 엄청난 칭찬이죠? 얘네들은 왜 남극에 있고 네. 왜 우리가 얘네를 연구해야 돼요? 조상 때부터 살 곳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다가 아마 남극은 그땐 비어있는 공간이었겠죠. 척박하고 아무나 쉽게 갈 수 없는 공간이니까 다른 동물들과의 경쟁을 피해서 간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 아주 척박하긴 하지만 1년에 한 2-3달 정도는 아주 풍족하고 풍요로운 시즌이 오거든요. 바로 그때가 여름이죠. 남극의 여름. 지금 딱 12월, 1월 이때가 가장 남극의 풍요로운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맞춰서 얘네들이 어떤 생존 전략을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이 펭귄을 붙잡아서 얘네들한테다가 어떤 장치를 부착해 주는 거거든요. GPS라고 하는 장치인데요. 그런 걸 부착해 주면 이 펭귄이 얼마나 멀리까지 나갔다가 들어오는지 이런 자세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거죠. 꽤 묵직한데. 이걸 등에다가 붙이고 깃털하고 같이 해서 테이프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부착하고 있는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엄청난 악플이 달린 적이 있어요. 이원영이 제일 나쁘다.
너 등에 붙이고 있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냐 뭐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되는 거죠. 저도 약간 윤리적인 딜레마가 있어요. 그 펭귄을 좋아하지만 어쨌든 펭귄을 또 연구하는 학자잖아요. 그래서 조금의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굉장히 미안하지만 그 미안함을 무릅쓰고 이거 하루만 좀 부착하고 있어 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부착을 하는 거죠.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이제 에피소드라서 펭귄이랑 에피소드가 많으실 것 같아요. 한번 턱큰 펭귄하고 약간의 교감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디까지나 남극에서 관찰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그들 세계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 번은 지나가는데 턱큰 펭귄 한 마리가 거꾸로 뒤집혀져 있더라고요. 바위 틈에. 가만히 있길래 이거 죽었나 싶어서 가까이 갔는데 숨은 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다리부터 이렇게 잡고 이렇게 끄집어 내줬어요. 생명의 은인이네요. 네, 근데 다행히도 얘가 빠진 지 얼마 안 됐었나 봐요. 그래갖고 얘가 꺼내주니까 가만히 탁 쓰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펭귄을 제가 맨손으로 잡았을 때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요? 똥도 싸고 막 날개를 때리고 부리를 쪼고 막 정말요? 난리를 치는데 이때 이 녀석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일으켜 세워주니까 저를 그냥 빤히 이렇게 쳐다보고 한 30초 정도 됐을래나? 눈을 맞추고 계속 가만히 있었어요. 야생의 펭귄하고 눈을 맞춰본 게 그때 너무 짜릿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남극에서 사용하려고 준비해 놓은 연구 장비거든요. 펭귄 백이라고 부르는 건데 펭귄이 있을 때 그냥 제가 이렇게 해서 머리에다 이렇게 씌워줘요. 국갈로. 그럼 펭귄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머리에 딱 씌워지는 거죠. 조류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눈을 가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씌워주면은 얘네들이 눈도 가려지고 그와 동시에 딱 몸 전체적으로 이게 끝까지 들어갔을 때 날개가 딱 고정이 되거든요. 저를 때리고 싶어도 이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박사님을 통해서 펭귄의 삶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도 이렇게 더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과학자의 역할로서 남극에 가다 보니까 펭귄과 인간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려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 펭귄도 이러니까 사람도 이래야 돼. 뭐 어떤 동물도 이러니까 사람도 거기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가장 사람들이 흔하게 범하는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펭귄을 오래 관찰을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이 펭귄의 마음으로 얘네들이 살아가는 걸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 남극에 가기 전까지는 펭귄은 정말 귀여운 외모 그대로 아름답게 정말 우아하게 그 하얀 얼음 위를 걸어 다니면서 너무 멋있게 사는 녀석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서 관찰을 하다 보니까 펭귄의 삶도 만만치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가끔 이렇게 굴러 떨어져서 막 바위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걸어 다니다가 어디에 비어서 어디에 바위에 베어서 다치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고, 어떤 녀석들은 정말 떼굴떼굴 구르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뚝절뚝 거리는 녀석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애들을 보면은 정말 펭귄이 사는 게 인간 사는 거랑 너무 닮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펭귄들 번식지가 굉장히 험한 지역에 많아요. 둥지를 틀려면은 눈이 없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알을 품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대부분 산 중턱에 있는 뭐 언덕 위 꼭대기, 아주 바람이 센 지역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바람골이 형성된 지역이라거나 그런 데인데, 그런 지역을 가면은 날마다 출퇴근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렇게 출퇴근하고 새끼를 키우려고 둥지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펭귄도 자식 키우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꿋꿋하게 한 해 한 해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펭귄의 모습을 알려주려고 그러면은 트위터도 열심히 하시고 뭔가 펭귄과 관련된 글도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은 절대 동물원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펭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펭귄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동물원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 실내 체험 공간에 간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에 있는 펭귄들은 정말 작은 수조에 갇혀서 채 1m도 되지 않는 그런 데 갇혀서 정말 열악하게 살아가는 녀석들이거든요. 원래 막 500m까지 잠수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자 했던 거는 정말 자연 속에서 사는 야생 펭귄들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런 걸 보시면서 가급적이면
동물원을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좀 남극에 있을 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올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다른 과학자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행동 생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동물 윤리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왜냐면 동물 행동학자들을 보면은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침팬지 연구로 유명한 제인 구달 박사님이라든지 뭐 국내에선 또 최재춘 교수님 같은 분들 어렸을 때부터 너무 그런 동물들, 곤충들 좋아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그 다음이 직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동물 윤리는 정말 각별한 의미로 다가와요. 동물에게 어떻게 하면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동물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인 구달 같은 분도 지금은 연구자가 아닌 환경운동가로 바뀌셨거든요. 저도 동물을 좋아하고 그리고 동물을 연구하고 있지만 이 어떻게 하면 이 펭귄을 잘 보호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제가 하는 연구가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게 되네요. 네. 펭귄 박사님의 꿈은 뭐예요, 그러면? 아니, 네. 펭귄 박사님을 네. 안 부르고 동물 행동학자님의 네. 꿈은? 저는 어떻게든 동물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동물의 마음을 한 걸음 다가가는 게 꿈이라고 할 수 있죠. 동물의 마음에 한 걸음 다가가는 거요? 네, 제가 동물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와, 이거 동물 행동학자는 절대 동물을 알 수 없겠구나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펭귄을 예로 들면은 와, 얘네들 머릿속엔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할 때가 많아요. 아, 쟤네들 왜 저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저기 서 있지? 뭐 설명이 가능한 행동들도 있지만 설명이 도저히 어려운 행동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물어보죠. 아, 저거 왜 저러는 거예요? 뭐 쟤네 왜 저러고 있을까요? 뭐, 쟤네는 어떻게 저러는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 모릅니다. 제가 펭귄이 되지 않는 이상 뭐 어려울 것 같아요. 바꿔서 얘기하자면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가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다른 동물을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도 정말 펭귄한테 아주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하고 하는 게 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펭귄을 덜 괴롭히는 방향으로 답을 구하고 그리고 그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게 제 꿈입니다. 앞으로 남극에 간 네. 한국 분들께 근데 꼭 당부할 사항. 펭귄 번식지가 있으면 너무 가까이 가서 같이 사진을 찍는다거나 셀카를 찍는 건 절대 하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왜요? 거기 있는 펭귄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자기 새끼들을 키우고 번식 시즌이기 때문에 그때 가까이 다가가서 사진을 찍거나 괴롭히게 되면은 얘네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나중에 번식 성공률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행동이 펭귄의 앞날에 그러니까 치명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펭귄을 좋아하신다면 그냥 멀리서 이렇게 쌍안경으로 지켜보거나 아니면 줌 카메라로 이렇게 작게 모습을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나 보면 되네요. 지구에 인간 혼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이들 하는 얘기지만 다들 이건 지구를 마치 인간 혼자 쓰는 것처럼 지금 마구 막 파헤치고 막 독점하고 있는데 같이 사는 동물들한테 굉장히 미안하고 신뢰되는 일인 거죠. 이제 해가 바뀌어서 되면은 남극에서 그동안 벌어진 일들을 다시 저희 에피소드에 들려주시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펭귄들에게 펭수의 나라인 대한민국의 안부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드려요. 오늘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